네,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권은희 의원실 김은지 보좌관입니다. 지난 22일 교육부는 세계 최초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 내외에서 AI 윤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이렇게 뜻깊게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은희 의원실과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할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위행복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님은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전우현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권은희 의원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네, 명절 전이긴 하지만 우리가 꼭 함께 모여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서 오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자상거래를 그 유럽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게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가 필요했었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국내에서 미리 정비해야 할 제도, 갖춰야 할 제도들이 있는데 그 핵심이 이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의 인문사회 총연합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갖춰져야만이 우리가 인공지능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열게 됐고요. 이런 그 토론회 이후에 인문사회 총연합회가 이런 막중한 역할, 중대한 역할을 어떠한 제도적인 틀 내에서 실천해 나가게 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태규 의원님께서 인문사회와 인공지능 시대와 관련된 토론회를 여셨는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역시 간사님이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저희도 스터디를 해주셨는데 간사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문사회 총연합회에서 시대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같이 진지한 자세로 함께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이태규 의원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입니다. 저 지난주인가요? 그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 세계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AI 시대의 중심 시대에 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뭐 간단한 어떤 위치 추적 기능부터 모든 부분들이 다 AI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그 속에서 내가 AI 시대에 얼마만큼 중심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지금 깊숙이 우리 인간 생활에 AI가 들어왔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결국 이제 이 AI라는 이 기계와 인간과의 협업 관계를 어떻게 잘 해서 궁극적으로 AI가 결국은 인류 발전에 우리 인간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 인문학에 대한 이 세계 전략 대한민국의 세계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든 적이 있고요. 그래서 AI와 협업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또 AI 시대의 윤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에 필요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또 입법 사항이나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권은희 의원님께서 이제 그런 거를 준비하시면 저는 이제 뒤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또 응원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 인공지능이 필요한 만큼 이제 인공 시대에 윤리 지능이 저는 필요한 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디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 또 첨단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과목들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윤리 과목을 반드시 수강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계의 발전만큼의 또 거기에 따르는 윤리의식이 필요한 것을 미국 사회 스스로 그것을 이제 알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보다 이제 AI라는 이런 인공지능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와 또 어떤 윤리적 기준을 학습시킬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AI가 감성과 의식은 없겠지만 저는 그 인간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의견을 생성해서 인간에게 제공을 하고 인간은 그 AI가 생성해서 제공한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시대라면 이 AI가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인가 어떤 윤리적 기준을 생성해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가 적어도 그 뭐라 그럴까요? 정의와 부정의, 도덕과 부도덕, 또 윤리와 비윤리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생성형 AI에 잘 제공해 주느냐 이것이 윤리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정확한 이제 윤리적 기준에 대한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를 제공했을 적에 저는 이 가짜 뉴스나 또 이 실체적 사실에 대한 오류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생성형 AI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또 실체적 그 사실에 대한 오류를 자꾸 일으킨다면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인류 발전에 대한 발전보다는 엄청난 저는 혼란과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조금 이게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벌써부터 내년 총선에서 이 AI를 이용한 이 가짜 뉴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을 공직선거법상으로 어떻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사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AI에 의한 어떤 이런 어떤 윤리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고 또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의 어떤 저는 차별과 소외 문제를 발생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서 기계하고 잘 협업하는 세대와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소외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소외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또 AI 시대에 있어서의 시대와 인간 간의 어떤 소외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서 그런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소외가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이제 차별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AI 시대의 약자들, 그것이 인종이든 성적이든 이거와 또 학습의 양에 따라서 또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별은 필연적으로 강자에 의해서 약자에 의해서 자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AI 시대의 우리 사회적인 이 약자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기준과 범위에 좀 포함이 돼서 폭넓게 마련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정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논의가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윤리적인 그 제도적인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면, 또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면 권은 의원님 그걸 열심히 하시면 저도 열심히 도와서 국회에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그 윤리적 관점의 중요성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본부장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은희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로스쿨 교수로 있습니다. 한양대 상법 가르치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임기 3년으로 연구재단 본부장으로 와 있습니다. AI 윤리를 토론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원래 이게 연구를 맡고 있고, 저희 NRF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을 지원하는 기관이니까 제가 여기에 불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를 아마 다 보셨겠죠. 저도 꽤 오래전에 터미네이터 1, 2, 3 다 영화를 봤는데, 그 기계 문명이 발전하면 좋은 점도 많지만 또 두려운 일도 생긴다. 지금 그런 것이 현실로 생기지 않나.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AI는 원래 이공계에서 하는 건데 우리 인문사회 쪽에서도 이것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윤리 문제다, 에틱스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써온 게 있는데 읽어드려도 되겠죠? 먼저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국회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의적절하고 깊은 토론회 장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알차고 유익한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와 한양대 한국미래문화연구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 기술개발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챗GPT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이 경쟁에 가세하고, 최근 테슬라가 AI 슈퍼컴 개발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전 세계 인공지능 개발 경쟁은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쟁력은 세계 3위권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와 네이버 오셨지만 LG 등 대기업은 물론 탄탄한 경쟁을 갖춘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건 빼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투자와 정책도 적극적입니다. 이달 중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행사를 열고 내년에 9천억 이상의 예산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범 정립과 안전성 강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윤리 원칙과 신뢰성 강화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과학기술과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 일상과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진통을 쑥 동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당장 내일의 기술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그럴듯한 거짓 답변, 편향성, 비윤리, 유해성 표현 등이 문제입니다. 과거와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인공지능이 하나의 기술이나 도구였던 시대에는 그것을 얼마나 윤리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간섭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시대에는 인공지능 자체도 윤리적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이 사람을 위해 올바로 사용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한 현상이나 기술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고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진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역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은 물론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국회 토론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의 전우현 본부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 위행복 이사장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위행복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이사장님께서는 한양대학교 중국학과 명예교수 등 역임하시며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인문사회 학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오늘 발제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실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이상옥 한양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ELSA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천현득 서울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 포스트휴먼 연구회 학술 이사를 맡고 계시는 신상규 이화여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이버 어젠다 리서치 소속 송대섭 책임 리더님을 소개합니다. 한국윤리학회장 및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장을 맡고 계시는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사무총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어서 좌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위행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은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험하거나 고통스러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했고 우리에게 커다란 그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이미 굉장히 고도로 발전을 했고 또한 그 빠른 진보를 계속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더욱 귀하게 만들 수 있는 가치관 그리고 사회 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만들어내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에게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이 격차와 소외를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대다수의 시민들이 대다수 인류가 더욱 풍요롭고 질 높은 삶을 누리도록 할 것을 그리고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각을 더욱 활달하고 자유롭게 만들도록 할 것을 그리고 시민들이 더욱 높은 시민의식을 지니게 함으로써 소통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것을 그리고 기후위기처럼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재앙들을 멈추는데 모두가 동참할 것을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즉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사회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대표적인 전문가 6분을 모셨습니다. 매우 소중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아울러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그 법률적 기반의 조성과 제도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릴 것은 토론회가 지금 영상 녹화되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편집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더욱 품질 높은 영상을 만들고 아울러 토론회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편집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양해를 미리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20분, 토론은 10분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부의장이신 이성욱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